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14페이지에서 제2장 지도와 지리정보. 우리가 첫 시간에 국토와 국토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도와 지리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지리조사의 지도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지도와 지리정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해야 돼요? 지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목적. 지리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행설지공이라고 말씀해놨고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 화면상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합격하고픈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더 회원들의 마음이고, 저도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회원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만남이 된 거죠. 만남. 아마 만남이라는 것은 목적이다. 목적이라는 것은 지리조사의 목적은 뭐냐? 그렇죠. 어떤 지역의 지리적 현상을 조사하여 그 지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함이다. 목적이죠. 지역 특성의 확인과 지역 문제의 발견이나 바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리조사의 목적, 그냥 우리가 의미 정도로 감만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리조사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듯이, 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리조사의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이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절차라는 거예요. 우리 과정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일단 과정은 잘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리조사의 과정은 뭐냐?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 뭐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야 됩니까? 바로 지리정보 수립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실어줘야 돼. 그래서 지리정보 수집이 되는 거예요. 수집이 되고, 그러면 지리정보 수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조사하느냐, 실외에서 조사하느냐. 그럼 실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진을 수집하고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게 실내 조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야외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야외 조사가 되겠죠. 자, 지리정보의 수집을 됐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라는 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야외 조사를 우리가 잡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리정보 수집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일단 뭐예요? 지리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리정보 분석이라는 단계로 가셔야 되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리정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조사 보고서 작성이라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 이렇게 이제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목적이라는 지리정보의 목적은 무엇이고, 지리정보의 과정이라는 어떤 과정이 탄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를 분석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 요 단계입니다. 자, 14페이지는 그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면 내가 누구를 주체를 선정해서 할 건가? 그러면 조사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조사 주제. 그러면 조사 주제를 정해야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내가 기후도를 살펴보겠다. 그럼 주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지리정보의 분석, 실내 조사, 그 다음에 야외 조사, 즉 현지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리정보 분석을 우리가 이제 지리정보의 자료를 수집한 걸 그럼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집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주제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 이게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5페이지에 대해서 지역조사 계획서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제 조사 주체, 내가 이제 주체다. 자, 고압성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육가원칙에 따라서 조사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럼 대체적으로 내가 조사 지역, 내가 대한민국 중
자, 경상남북도를 조사하겠다. 조사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상남도를 정했다. 그러면 조사 기간은 며칠을 우리가 주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1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 기간을 정했다면 조사 내용은 뭐는가? 그러면 경상남도의 특산품은 무엇일까? 그러면 조사 내용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조사 인원 및 그다음에 역할 분담은 뭐 하는가? 나는 그러면 경상남도에 대해서 사과가 나오는 걸 내가 조사하겠다. 너는 그러면 배에 대해서 특산품에 대해서 너는 조사하라. 배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위원을 대체적으로 이제 특산품에 대해서 10개만 10명으로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조사에 대한 일정은 그러면 너는 일정은 우리가 이제 조사 기간과 일정은 거의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과에 대해서 한다면 며칠 날 일정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준비물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뭐니 해도 예산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이 들면 특히 유의할 점 및 기타 사항들은 무엇인가 계획표를 요거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지도와 지리 정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지리 조사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도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지도 그러면 지표면의 인물 및 자연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연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지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 지도의 종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설할 수 있죠. 자, 목적을 가져간다. 자, 목적이 있으면 뭔가 있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없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단 사용 목적이다. 그러면 사용 목적이면 아무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도와 내가 주제도에 대해서 정하겠다. 어떤 주제, 그래서 주제도.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대표적으로 인구 분포도를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그럼 그거는 일정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관광도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주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도와 관련돼서 대추적 지도, 그다음에 자 지방도, 우리나라 전도가 대표적인 일반도가 되겠죠. 대한민국 전도 우리가 보시겠지만은 그럼 주제도와 관련돼서는 기후도, 지적도, 해도, 그다음에 인구 분포도, 그다음에 관광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주제. 그러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눠진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척에 따라서 이제 축척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럼 축척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인 대축척 지역이 있고 소축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축척은 자 10만 분의 1 이상을 바로 대축척 지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천분의 1, 2만 5천분의 1, 5만분의 1이 대표적인 대축적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되고요. 대축적과 관련돼서. 자, 대축적과 관련돼서는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선욱이 대표적으로 대축적을 사용하게 되죠. 대축적을 사용하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축적 지도라는 것은 저런 100만분의 1 이하의 축적을 대표적으로 소축적 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것, 대륙도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전도가 바로 대표적인 소축적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축적에 따른 구분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축적 지역과 소축적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요번엔 그러면 선생님 제작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는 거예요. 제작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작 방법에 따른 거는 대표적으로 실척도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실척도를 근거로 해서 다시 걸 지조를 하는 편찬도라는 게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실척도와 편찬도가 있다. 그럼 실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조선 후기에 대동여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여지도라는 것을 밑줄 딱 끊었고요. 그럼 실척도와 편찬도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 주제도 한번 종류를 꼭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 주제도로 나눠지고 그래서 주제도의 일반 특징 등을 기후도, 그 다음에 특징은 하나, 관광도,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축척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꼭 점검해 놓으셔야 돼요. 대축적 지도와 소축적 지도 이거는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작 방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실척도는 대동여지도의 관계를 형성해 놓고 편찬도는 실척도를 토대로 지도를 편찬한 것, 제작된 지도를 바로 편찬도라고 그래. 그래서 지방도, 전도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 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도 있죠. 일단은 지도를 읽으려면 축척을 알아야 돼. 축척을 알아야 되고, 방위를 알아야 되고, 기호를 알아야 되고, 이제 등고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의 정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의 정치라는 게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치 판단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방 교회법과 후방 교회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면서 일단 축척을 보죠. 자, 15페이지로 다시 넘어왔어요. 축척. 자, 축척에 대해서는 아까 대축척과 소축척이 있고, 소축척과 대축척의 관계. 자, 방이라는 것은 만약 방향 표시가 없다. 방향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방향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됐다면 여기 북쪽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다면 그 표시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 방향이 항상 북쪽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북쪽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지행도에 대해서는 북쪽은 뭐냐? 바로 뭐예요? 진북이라는 게 있어요. 진북은 우리 북극 방향을 자전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실적을 진북이다. 진짜 북쪽이다라는 거예요. 지적도사의 추석을 도북이라고 그러고, 자극에 따라서 나침판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자북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행도에는 진북과 도북과 자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호와 관련돼서는 지형의 지표의 여러 현상을 약성한 일정 교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등고선이야. 등고선이라는 것은 평균 해서면은 높이가 같은 지형끼리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러니까 바로 패곡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고선에는 계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간곡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곡선. 그래서 계곡선, 간곡선, 그 다음에 주곡선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의 정치와 관련돼서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이치 판단으로서 전방교회법이라는 것은 지행지물을 우리가 보는 거고, 나 자신의 이치를 보는 게 바로 후방교회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밑줄을 하나 그어놔요. 그래서 전방교회법은 지행지물의 밑줄을 하나 딱 그어놓고, 그러면 후방교회법은 자신의 이치,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방위를 봐야 되고, 축척을 보고, 방위를 봐야 되고, 등고선을 봐야 되고, 등고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보고 지도의 정치와 그 다음에 6번째 이치 판단으로서 전방교회법과 후방교회법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도를 어떻게 읽어갈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지도기는 뭐 개주관이에요. 개주. 자, 개주관계. 자, 개주는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선이 이제 뭐 좀 얇고 간곡선. 자, 계곡선과 개주관이야. 그래서 계곡선, 간곡선, 그 다음에 주곡선이 있고 간곡선이 있어요. 자, 측정은 5만 분의 1로서 2,500분의 2만 5천 분의 1과 5천 분의 1.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뭡니까? 바로 대축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등곡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등곡선은 대축적 지역이야. 대축적 지역에서 같은 어떤 고지의 높낮이를 이렇게 엮어주는 것. 이게 바로 패곡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지나가면 패곡선. 패곡선에는 계곡선과 등곡선의 종류로서 계곡선과 주곡선과 간곡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만 분의 1은 계곡선은 이제 100제곱미터고 여기는 20제곱미터고 여기는 10제곱미터가 돼. 그러면 우리가 2만 5천 분의 1은 뭡니까? 바로 2분의 1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50m, 그 다음에 10m, 그 다음에 5m 간격으로 그런 의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등고선은 계곡선, 그 다음에 주곡선, 간곡선의 이 관계를 한번 잡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5만 분의 1을 지행도의 등고선 읽기입니다. 자, 우리 정상이 이제 삼각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삼각점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봐봐요.
몇만 분의 1입니까? 바로 5만 분의 1이 돼서 우리가 계주간이라고 그랬죠. 계주간. 계곡선에 대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이제 100m. 여기 이제 의미가 있죠. 여기 이제 이번에 100m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엮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엮어가는 게 대표적인 계곡선이 우리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m에 그려져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무슨 곡선이 되는 게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곡선이 돼요. 주곡선이 의미가 돼요. 주곡선의 의미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간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10m죠. 그러면 우리가 절반의 이제 주곡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50m라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25,0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절반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50m, 여기는 25m. 그래서 여기는 51m, 25m, 5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잘 봐요. 등고선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짝 붙여져 있네요. 요거는 바짝 붙여 있다라는 것은 극경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 그림이 요 이제 간곡선이 넓어지고 있다. 요거는 완경사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쭉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능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능선의 표시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거는 계곡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곡.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의미상으로 한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분의 1의 지형대의 동고선일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곡선이 되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곡이 되고 완경사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능선을 쭉 따라가서 우리 둘레길을 만들 때 이 능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곡 그림으로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삼각형과 관련돼서. 그래서 5만 분의 지형도를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등고선 읽기와 관련돼서 이런 의미. 그걸 그럼 나름대로 입체화 한번 시켜봅시다. 입체화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지형도를 한번 봐봐요. 지형도잖아요. 자, 최단 경사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사면을 표시할 때 이렇게 뭐예요? 쫙 일자로 되어 있네요. 등고선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완만하다가 팍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좁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경사가 졌다 이렇게 하니까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행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고 있네요. 자, 요번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꺾어 들어가죠. 꺾어 들어가면 경사가 이렇게 팍 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타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거는 뭘 나타낸다고 아까 그랬어요? 바로 계곡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계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 하면 능선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완경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완경사에서 절벽으로 팍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형과 최대 경사면과 등고선의 관계를 그림으로 입체화시킨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등고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 봤어요? 자, 지리 조사를 하게 돼서 조사를 하게 되고, 자, 지리 조사를 하게 되고, 지리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우리가 보겠죠. 통계 자료는 대표적으로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뭐다 주제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페이지 맨 밑에 메뉴의 중간에 주제들을 밑줄을 끊어요. 도법의 기본면에서 점으로 나타낸다. 점, 선, 면 등으로 이용하는 걸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통계 자료가 돼요. 자, 그러면 통계 자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표시로 나타나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전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래서 통계 자료와 관련돼서 자,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점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인구가 많이 점표되어 있다. 이게 점으로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전묘도가 되는 거예요. 전묘도. 대표적으로 전묘도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인구 분포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이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저수의 분포도, 이쪽으로 가면 접수가 많다라는 걸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노란 걸로 표시해주면 접수가 많다라는 전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묘도.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자, 우리 지도 읽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지도와 지리 정보와 관련돼서 통계 자료 중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와 저수의 분포도를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종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1. 전마다 2. 등지선도 3번 도형 표현도 이렇게 나타난다면 뭐가 되죠? 전면대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전묘도를 나타내는 전묘도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동자에서 선을 연결하는 동치선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치선도다. 동치선도에서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원선이라든지 등압선이라든지 우리 기후를 나타낼 때 대표적인 등압선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는 등고선으로 이렇게 같은 선까지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동치선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치선도라는 것은 같은 동자선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동치선도. 그래서 동원선, 등압선, 등고선이 되어 있어요. 자, 등고선의 종류는 계곡선, 그 다음에 대곡선, 그 다음에 주곡선, 광곡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동치선도라는 게 우리가 의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한번 또 대한민국 전대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형으로 자, 막대기도 한번 나타나 보고, 막대기가 크게 자, 강원도는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크게 높다. 막대기가 높다. 자, 경상도는 조그만하다. 그래서 이런 막대기로 나타내는 게 도형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도형으로 표현한다 해서 도형 표현도라고 그래. 도형 표현도. 이 도형 표현도는 대표적으로 이제 도별 밀 생산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밀 분포도를 따져본다. 아니다. 강원도는 감자를 표현하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감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전라도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감자의 어떤 밀 분포 생산도를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도형 표현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도별 밀 생산량 한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도형 표현도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자, 단계별로 구분한 게 단계 구분도라는 게 있어. 단계를 구분한다. 그래서 단계 구분도라는 게 있어요. 단계 구분도는 뭐냐? 인구 밀도, 그 다음에 논파 비율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색깔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란 걸 우리가 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점점 갈수록 흐려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이나 밭의 어떤 분포도를 낚여놓은 게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게 바로 단계 구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밭 비율이라든지 인구 밀도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잡을 때는 봐봐요. 자, 갑자기 뭡니까? 경상도에서 길게 가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다? 이게 우리 도표로 나타내는 게 이게 뭐예요? 화살표죠. 화살표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유선도라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길게 나타나면 길게 뭐예요? 인구 분포도가 뭐예요? 서울특별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섯 번째로 무슨 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선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유선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고 있느냐? 유선. 자, 움직이는 것을 선으로 나타낸다. 이게 배표로 유선도가 되거든. 그러면 유선도는 뭡니까? 배표로 인구 밀도, 인구의 이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일본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저쪽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 바로 자원의 이동 분포도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표시하는 게 대표적으로 선도가 됩니다.
그러면 유선들은 사람이나 물자의 하살표의 방향과 굵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데가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자원 수입,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자자로 얹혀놓고요. 해외 자원 수입, 그 다음에 인구 이동 분수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유선도다. 그러면 통계 자료로서 우리가 주제도의 한 역량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점여도 점으로 표시한 거. 그래서 동치선도, 점여도의 대표적인 거 하나 숙제해놔야 돼. 인구 분포도, 그 다음에 젖소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 동치선도라는 것은 등원선, 등압선, 등고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도형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다? 배우별선 생략량을 도표로 나타내는 게 바로 도형 포인트, 원이라든지 막대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단계 구분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의 인구 밀도, 노밭 이용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선도라는 것은 해외 자원을 수입되는 거, 인구 이동의 어떤 분표를 나타내는 표시로 유선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를 잘할 때 점묘도, 동치선도, 도형 편변도, 단계 구분도, 그 다음에 유선도 이런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의 주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지행도 읽기, 등고선이죠. 등고선에서 등고선의 종류로 우리가 가보자. 자, 계곡선, 계주간입니다. 계곡선 이제 5만 분의 1로 잔다면 100m, 주곡선은 이제 100m로 계곡선과 관련돼서는 100m가 되는 거죠. 자, 주곡선은 20m마다 표시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고선 읽기로서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것은 경사가 급하고 간격이 넓은 것은 경사가 완만하여 등고선이 산정 쪽을 향하여 구부러진 것은 계곡이며 산정부의 반대쪽 낮은 쪽을 향하여 구부러져 U자형을 이루는 것은 능선에 해당된다라는 것. 특히 거기 등고선의 읽기 요 디귿을 한번 반드시 표시해 놓고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 조사도 있고 지리 조사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리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리 정보의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리 정보의 유형으로서 공간 정보라는 게 있고 속성 정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이제 지리 정보 체계 GIS라고 그러죠.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바로 지리 정보 체계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리정보체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역에 관한 여러 지리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필요한 결과물, 지도, 그림을 생성하는 조리 종합관리체계가 바로 지리정보체계다. 시스템이죠. 체계는 그래서 GIS, GIP,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리정보의 체계는 이점은 뭐냐? 그래서 이제 대량의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의 지도와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고 낡은 정보를 새 것으로 대체하고 추가하는 것이 간편하고 지도의 확대나 축소가 자유롭고 지리적 사실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복잡한 지리정보의 분류 및 분석, 자료의 중첩을 위한 종합 및 입지 성장의 적합성 판정 등의 해석이 수월하다는 것. 요 지리정보 체계의 이점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리정보의 체계는 우리가 재해, 재난, 재난의 분야에서 활용되어 있고 교통 분야에 다뤄져 있고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해 가는 물에서 인구조사라든지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건가,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도 제작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분포도를 보면 출제 경향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제1편과 관련돼서, 파트 1과 관련돼서, 파트 1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우리 조선 정교 후기에 대해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등고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등고선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특징들 바로 점묘도라든지 점묘도 이런 것들을 특징을 살펴둔다면 요 1편에서는 우리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파트 2에서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로서 요 부분이 좀 꽤 나오는
부분이죠.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우리가 요 정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듣다 보면 뭐다 정확하게 알지 않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행설시공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반복 중지고 반복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중지 이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저희 국악선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길 바라시고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우리가 힘내셔서 우리 내년에 꼭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을 우리가 보장받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